결혼식 날에 레위는 관습에 따라 공작 부인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모든 관습을 엄격히 지킬 것을 고집하였다. 신부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호텔로 우연히 찾아온 세 독신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 독신자들이란 세르게이 이와노위치 그리고 레윈이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끌고 들어온 대학 동창생 현재 자연과학 교수인 까따와 소브와 레인이 곰 사냥에서 사귄 친구인 모스크바 치안 판사 찌리꼬브였는데 이 사람은 들러리였다. 그들은 아주 유쾌하게 식사를 하였다. 가장 유쾌한 기분에 쌓인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까따와 소브의 독특한 이야기에 몹시 흥미를 가졌다. 까따와 소브는 자기의 독창성을 평가해주고 리해해주는 것을 깨닫자 잠옷 우쭐하였다. 찌리꼬브는 무슨 이야기건 죄다 쾌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그런데 말이오, 까따와 소브는 강좌에서 습관된 그런 어투로 말마디를 길게 뽑으며 말했다. 우리의 벗 콘스탄틴 드미트리치가 얼마나 재능 있는 젊은이였는지 아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오. 그때 그는 과학도 사랑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로는 인간적인 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지금에 와서는 그의 재능의 절반을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데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그 기만을 변명하는 데 돌려주고 있죠. 나는 당신처럼 결혼을 완고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소. 하고 세르게이 이와노위치가 말했다. 아니요, 나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소. 나는 분업을 지지하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은 사람을 만들어야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과 행복을 촉진시켜야 하죠. 내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소. 그 이 두 가지 일을 혼동하는 것은 곧 사냥꾼의 무의식일게요. 난 그들 중에 속하지 않소. 나는 당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행복하겠습니다. 하고 레인이 말했다. 제발 결혼식에 나를 초대해 주시오. 나는 이미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오징어 말이죠. 내 말 좀 들어봐요. 하고 레인은 자기 형을 돌아다보았다. 미하일 세메리치는 영양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발 혼동하지 마시오. 어쨌든 그건 이야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징어를 정확히 사랑하는 데 있죠. 그러나 오징어는 당신이 부인을 사랑하는 데야 방해되지 않지요. 오징어는 방해하지 않지만 아내는 방해합니다. 어째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농사와 사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오. 아까 아르히프가 와서 그러는데 포르드니에, 포르드니에는 고라니가 우글우글하고 곰이 두 마리나 있다고 합디다. 찌리꼬브의 말이었다. 난 못 가니 혼자 잡아보구려. 그 말이 오라. 하고 세르게이 요하노위치가 말했다. 앞으로도 곰 사냥은 그만둬야 할걸? 옆에 내가 안 보낼 테니까. 레이는 빙그레 웃었다. 아내가 자기를 놔보내지 않을게라는 생각은 곰만 만나보는 만족을 영원히 버려도 섭섭해하지 않으리만큼 그렇게 흐뭇한 것이었다. 그래도 역시 그 두 마리의 곰을 당신 없이 잡는다는 것은 유감스럽군요. 하빌로브에서 있은 마지막 사냥이 생각납니까? 참 괴상한 사냥이었죠. 하고 찌리꼬브가 말했다. 레위는 사냥이 아니더라도 그 어디에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안 했다. 호라비 생활과 작별하는 관습이 공연히 정하여지는 건 아니죠. 하고 세르게이 요하노위치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역시 자유는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골리의 소설에 나오는 신랑처럼 창구멍으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감정은 있겠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솔직히 그렇다곤 못하겠습니다. 하고 까따바 소브가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다. 멀려. 창문은 열려져 있는 거려. 지금이라도 뚜에리로 갑시다. 굴에는 암콤 혼자 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5시 차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선 마음대로 하시죠. 하고 찌리꼬브가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레윈이 미소하면서 말했다. 난 자기 자유에 대해 애석한 감정을 마음속에서 찾아볼 수 없구먼요. 거야, 당신의 마음속에선 지금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려.
하고 까따와 소보가 말했다. 이제 차츰 정신이 들면 찾아보게 될 겁니다. 아니요, 난 나의 감정. 그는 까따와 소보 앞에서 사랑의 감정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행복 외에 그래도 자유를 잃는 데 대한 섭섭한 감정을 다소라도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 자유를 잃는 것이 기쁩니다. 좋지 않군. 가망 없는 사람인데. 하고 까따와 소보가 말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병이 완치되기를 바라서 한 잔 듭시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백분지 일이라도 성취된다면 그것은 전대미문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곧 손님들은 결혼식에 늦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기 위해 헤어져 갔다. 홀로 남은 호라비들의 그 담화를 생각해 본 레위는 그들이 말한 자기 자유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있을까 하고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본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자유? 뭐 때문에 자유가 필요한단 말인가? 행복은 오직 사랑하며 그 여자의 염원과 그 여자의 사상으로 바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자유도 없는 것이 곧 행복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자의 생각을, 염원을, 감정을 알고 있는가? 갑자기 그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생각에 잠겼다. 문득 그는 야릇한 감정이 부닥쳤다. 공포와 의혹, 모든 것에 대해서 의혹에 부닥쳤다. 만일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 여자가 오직 시집가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나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만일 그 여자 자신이 자기 할 일을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그 여자는 이제 제정신이 들지도 모를 게다. 결혼을 한 후에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그러자 그 여자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가장 나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우론스키와 같이 있는 그 여자를 본 1년 전의 그날 저녁을 마치 어제 저녁처럼 회상하며 그 여자와 우론스키와의 사이를 질투해보는 것이었다. 그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죄다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였다. 그는 벌떡 뛰어 일어났다.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자. 우리들은 아직 자유로우니만큼 차라리 지금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소? 영원한 불행과 치욕과 불신임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오. 라고. 절망에 쌓인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그 여자에 대해서 악의를 품은 채 호텔을 나와 그 여자한테 찾아갔다. 그는 뒷방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괴짜구에 앉아서 의자 등받이와 마루 위에 널린 여러 옷가지들을 뒤적이면서 한 처녀에게 무슨 분부를 하고 있었다. 에그만? 끼찌는 그를 보자 만면의 기쁨을 빛내며 부르짖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여자는 이 마지막 날까지 그를 당신이라고도 하고 또 깍듯이 존칭을 쓰기도 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난 지금 나의 처녀 때 옷을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면 좋을까 하고요. 누구에게 어떤 것을 주면 좋을까 하고요. 아, 그건 참 잘하오. 레이는 침울하게 천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나샤, 나가봐. 이따 내 부를게. 두나샤, 나가봐. 이따 내 부를게. 하고 끼찌가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끼찌는 처녀가 나가자 이내 이렇게 물었다. 흥분되고 침울한 그 이상한 얼굴을 본 끼찌는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끼찌, 나는 괴롭소. 나는 혼자선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소. 레위는 끼찌 앞에 서서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그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애정어린 그 여자의 참다운 얼굴을 보자 곧 자기가 말하려는 것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역시 그 여자 자신에게 다짐을 받아야만 하였다. 나는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왔소. 지금까지 일은 죄다 마사버리고 시정도 할 수 있소. 시정도 할 수 있소. 뭘 그러세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내가 이미 수천 번이나 말했으나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즉,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요. 생각해보. 당신은 잘못했소. 잘 생각해보.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요. 만일 차라리 털어놓고 얘기해줘.
그는 끼찌에게서 외면하고 말했다. 난 불행하게 될 것이오. 남들이야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그러나 불행하기보다는 몇 천 배 나을 거요. 아직 늦지 않은 만큼 지금이 훨씬 나을 거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겁에 질린 듯이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거절하는 게죠? 싫다는 거죠? 그렇소.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쳤군요. 끼찌는 분이 치밀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레윈의 얼굴이 너무나도 가련해 보였기 때문에 분을 누르고 안락 의자에서 옷가지를 집어던지고 그에게로 다가앉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다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무엇으로 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아, 하느님 맙소사. 어쩌면 좋아. 하고 그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레이는 부르짖고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반쯤 서서 그 여자의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 5분이 지나서 공작 부인이 방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했었다. 끼찌는 자기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주고 설명을 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바 자기는 반드시 사랑할 그 일을 알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레이는 이것이 완전히 명백하게 이해되었다. 공작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괴짜구에 나란히 앉아서 옷을 골라내며 다투고 있었다. 즉 끼치는 레인이 자기에게 청혼하였을 때 입고 있던 갈색 옷을 두냐샤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레윈은 그 옷은 아무한테도 주지 말라고 하면서 파란 하늘색 옷을 주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왜 그걸 모르세요? 두냐샤는 머리칼이 갈색이니까 그 옷이 어울리지 않아요. 난 이걸 죄다 꼼꼼히 생각한 거예요. 레인이 온 까닭을 알자 공작 부인은 농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게 성을 내고는 이제 곧 샤를리가 머리를 빗어주려 올 테니까 끼찌를 방해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 옷을 입으라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러지 않아도 얘는 요새 며칠 동안 먹지를 않아 좀 못쓰게 됐는데 게다가 저는 그런 하찮은 일로 기분을 상하게 만드나 하고 공작 부인은 말했다. 어서 가라고 이 사람. 레위는 죄송스럽고 면괴스러웠지만 안심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그의 형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스테판 아르까지치가 모두 말쑥하게 차려입고 레윈을 상상으로 축복하겠다고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꾸물거릴 사이가 없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이제 또 집으로 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찢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야 했던 것이 그 애는 신부와 함께 성상을 들고 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들러리를 데려오기 마차 한 대를 보내고 그리고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를 싣고 온 마차는 도로 돌려보내야만 하였다. 대체로 머리가 아주 복잡하였다. 그러나 벌써 6시 반이 되었으니 늑장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성상을 가지고 하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가 우스꽝스러운 엄숙한 자세로 자기 아내와 나란히 서서 성상을 들고 레윈더러 땅에 대고 절을 하라고 하고는 비웃는 듯한 선량한 미소를 띄운 채 레윈을 3번 입맞췄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도 그와 똑같이 하고 나서는 곧 떠나가려고 서둘러대며 이미 예정된 마차의 코스를 또다시 혼동시켰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우리 마차에 타고 그 애한테 가고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좀 수고스럽지만 들러리한테 들렀다가 마차를 돌려보내주시죠. 그거 매우 좋습니다. 우린 이따가 이 사람과 함께 떠나겠소. 물건들을 다 보냈나?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가 물었다. 보냈네. 레이는 대답하고 꾸지마더러 옷을 내달라고 분부했다.